네, 이스라엘이 전투기를 대거 동원해 가자 지구에 대한 공습을 8일째 이어가고 있습니다. 공습 7일째였던 어제는 하루 기준 최소 42명이 숨져 무력 충돌이 시작된 이래 가장 많은 사망자가 나왔는데요. 이들의 군사적 충돌이 끔찍한 인도주의의 위기로 치닫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국제사회 분쟁을 조정할 유엔은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세한 소식 성일광 한국-이스라엘 학회장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의 무력 충돌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갈등의 원인이나 내용을 떠나서 일단 지금 나오고 있는 사상자들의 대다수가 민간인이라는 점이 상당히 좀 우려스러운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안 그래도 어제 하루 민간인 희생자가 사망자가 42명, 가장 많은 숫자였고요. 예. 현재까지 팔레스타인 측 사망자가 192명까지 지금 늘어 있고 이스라엘 측은 사망자가 10명 정도 되고요. 그래서 팔레스타인 측 부상자는 뭐 1000명 이상이 되는 지금 계속해서 민간인 피해가 속출되고 있어서 국제사회에서 계속 압박을 하고 있지만 아직 해결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네, 그렇다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이렇게까지 무력 충돌에 가게 된 원인이 궁금해지는데요. 원인은 뭐라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분쟁이라는 이 분쟁은 뭐 몇십 년 된 게 아니고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 뭐 1948년 이스라엘 국가가 세워진 이후부터 계속해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은 팔레스타인 국가를 세워주느냐 마느냐를 가지고 분쟁을 해왔고요. 그러다 갑자기 그러면 2014년이 마지막 전투였으며 마지막 전쟁이었는데 7년이 지나고 나서 갑자기 또 이번 주에 이렇게 무력 충돌이 발생한 이유는 역시 동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의 어떤 정착촌 활동 이것이 상당히 팔레스타인 측을 자극을 했고요. 더 큰 문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루살렘의 가장 이슬람의 성지라고 할 수 있는 알악사 사원. 예. 알악사 사원에 이스라엘 경찰들이 들어가서 진압을 하면서 무력 충돌이 나면서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뭐 몇백 명이 다치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이유가 단기적으로는 크고요. 장기적으로는 역시 이팔 분쟁, 즉 팔레스타인 국가를 세워주려는 협상이 중단된 상황에서 팔레스타인들이 상당히 지금 절망에 빠져 있는 상황에서 이번 충돌이 발생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오래전부터 이어져 오던 갈등이 폭발하게 된 거군요. 그렇습니다. 예. 특히 이스라엘이 어제 가자 지구에 있는 한 건물입니다. 미국의 AP통신이 15년째 입주해 있던 자라타워라는 건물을 폭격을 했는데 이스라엘 총리가 공격이 정당했고 미국의 정보도 공유를 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건 저희가 어떻게 해석을 해봐야겠습니까? 예, 당연히 뭐 민간인 건물을 무력으로 공격한다는 것은 당연히 전쟁 범죄에 대해서 해당이 되는 예. 그런 상황이 되겠는데요. 문제는 이스라엘 총리가 미국의 CBS Face the Nation이라는 방송에서 출연을 해서 우리가 이미 이 건물, 즉 잘라 건물에서 하마스의 정보 조직이 활동하고 있는 것을 증거를 확보를 했고 예. 그다음에 이 정보를 미국 측에 이미 넘겼습니다. 넘겼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그래서 또 미국 측이 그것을 이미 잘 이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 또 공개적으로 우리가 확인해 봤더니 그것이 맞는 정확한 증거라고는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이라서 상당히 좀 논란이 될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국제법 위반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위해서 미국과 정보를 공유했다 이런 내용을 좀 주장을 하는 건가요? 기본적으로 전쟁 범죄는 만약에 민간인 건물이라 하더라도 테러 단체가 민간인 건물을 이용해서 상대방을 공격하게 되면요. 그것은 적법한 공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 정확한 증거를 낸다면요. 아하. 그래서 증거가 맞냐 아니냐 지금 그것이 문제가 되겠죠. 반대로 이스라엘이 어떤 민간인 건물을 공격했을 때 이 민간인 건물에서 하마스 아니면 테러 단체가 활동을 했다는 증거가 없다면 이스라엘은 전쟁 범죄에 해당됩니다. 예, 그런 이제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 폭격이 또 주목을 받았던 건 아무래도 언론사가 입주해 있었던 건물이었기 때문에 언론의 자유를 훼손한다든지 좀 폭력적으로 취재를 위축시킨다라는 국제적인 우려가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그 예. 비판은 이스라엘이 피하기 어렵죠. 왜냐하면 AP통신이라든지 그다음에 아랍의 가장 유명한 언론사 알자지라 통신 언론도 그 건물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 국제 유수의 언론사들이 입주해 있던 건물이라서 가자의 참상을 보도하지 못하게 하려는 어떤 의도적으로 이 건물을 파괴한 것이 아닌가 그런 의심을 충분히 살 만합니다. 네.
사실 국제적으로 전쟁 중에 이 민간인 사상을 최소화하고 또 민간인을 보호하는 게 국제적으로 일반적인 인도주의 원칙인데 사실 이번 인명 피해 대다수가 민간인이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잠시 언급해 주셨지만 이번 이제 사태가 전쟁 범죄에 해당한다 이런 비판도 커지고 있더라고요. 예, 전쟁 범죄는 이제 전쟁이 끝나게 되면 국제형사재판소에서 모든 이 전쟁에 대한 자료를 분석하고 결과를 확인한 다음 전쟁 범죄를 인정할 것이냐, 전쟁 범죄 기준을 이스라엘에 어떤 공개해 줄 것이냐 안 줄 것이냐를 이제 결정하게 되는데요. 예. 이스라엘 말씀드린 것처럼 정확한 증거가 있냐 없냐가 지금 가장 중요한 포인트고요. 이스라엘의 무차별적인 이제 공격, 그다음에 팔레스타인 사망자가 많은 것은 누구나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다만 팔레스타인 측 지금 하마스와 그다음에 팔레스타인 이슬라믹 지하드라는 단체가 이스라엘의 민간인 지역을 향해서 지금 2,500발 이상의 로켓을 쐈습니다. 예. 근데 다행히도 사망자가 많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민간인 지역을 겨냥해서 고의적으로 쐈기 때문에 이것 역시도 전쟁 범죄에 해당될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양측이 상당히 지금 어려운 지금 상황이 있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전쟁 범죄 성립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문제인 것 같은데 워낙 지금 상황이 심각하다 보니까 이런 국제적인 분쟁을 조정해야 되는 유엔이 제대로 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비판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엔 사무총장이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하긴 했는데 안보리 차원의 공동 성명을 채택하는 데는 실패를 했거든요. 왜 실패했다고 봐야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안보리 이사국들의 어떤 전원 합의가 있어야 되는데요. 예. 잘 아시다시피 안보리에는 미국이 있고요. 네, 미국이 상임 이사국이기 때문에 사실상 미국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공동 합의안을 도출하기 어렵고요. 네. 그러다 보니 당연히 뭐 결의안조차도 지금 도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미국이 지금 왜 계속해서 그러면 이스라엘 편을 드느냐? 예. 미국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이 지금 미국 측이 하는 요청은 민간인 지역의 팔레스타인 단체가 2,500발이라는 로켓을 쐈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권 차원에서 어쩔 수 없이 팔레스타인이 지어놓은 건물이라든지 무기 시설이라든지 로켓 시설을 적극적으로 파괴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미국이 이것을 어느 정도까지 용인을 하고 있으나 시간이 지나면 미국도 결국 국제사회 여론도 있기 때문에 결국 휴전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적극적인 중재에 나서지 않는 미국의 역할에 대해서 국제사회의 비판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고 또 미국 내부에서도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거든요. 미국의 대표적인 진보 성향 정치인 샌더스 상원의원이 이제 미국이 더 이상은 이스라엘 정부의 옹호자가 되지 말아야 한다 이런 비판의 목소리도 냈습니다. 향후 이 바이든 정부가 어떤 움직임을 보일 거라고 보십니까? 바이든 정부가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것이 최근에도 이스라엘 나타냐후 총리와 통화를 했고요. 예. 그다음에 또 팔레스타인 하마스는 아니고요. 자치정부 수반인 마흐무드 아바스 수반과도 통화를 했고 계속해서 지금 밝히는 내용은 우리가 계속해서 양측의 어떤 휴전에 이르기 위해서 협상을 하고 있고 노력을 계속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하고 있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아직까지 휴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나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해서 이 휴전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계속해서 팔레스타인 민간 피해가 계속 늘어날 것이고요. 예. 이스라엘 측도 당연히 늘어나겠죠. 그래서 최악으로 가는 길을 막기 위해서라도 빨리 이 휴전을 지금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됩니다. 예, 미국의 태도 변화가 좀 중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국제사회 비판에 또 전혀 동요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미국 방송에 출연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가 출연을 해서 자국의 방위권을 좀 적극 주장하고 있는데 이렇게까지 동요하지 않는 자신감에 대한 근거나 배경이 있을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미국이 여전히 이스라엘에 지금 벌이고 있는 전쟁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녹색불을 켜줬다. 예. 그래서 승인을 해주고 있고. 예. 그다음에 유엔에서 안보리 차원의 어떤 공개 회의도 있었지만 결국 성명조차도 지금 도출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어서 이스라엘로서는 지금 아직까지는 자기들의 어떤 군사 작전에 어느 정도의 시간이 있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네.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 언론에서 계속 나오는 것이 결국 2, 3일 아니면 4, 5일 내에는 우리가 협상을 해서 휴전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소식들이 계속 들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결국에 유엔 안보리 공동성명 도출에도 실패를 했고 또 미국도 아직은 이렇다 할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스라엘도 계속해서 공격을 하겠다 이런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 이번 무력 충돌 사태가 하루 이틀 안에 끝날 것 같지는 않거든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벌써 8일째죠. 8일째이기 때문에. 근데 지난 우리가 2014년 같은 경우는 무려 50일 동안 충돌이 있었고요. 그전에는 일주일, 2주일 이런 식으로 있었기 때문에 물론 50일까지 가면 안 되겠습니다. 안 되겠고 있고요.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해서 국제사회 압박이 있고 발산 피해자가 사망자가 더 늘어나게 되면 이스라엘로서도 다른 수단 방법이 없습니다. 결국 예. 휴전에 합의를 해야 되고요. 국제사회의 엄청난 비판의 직면에 있어서 저는 이스라엘도 역시 휴전, 즉 출구 전략을 지금 찾고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면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무력 충돌과 관련해서 오늘 성일광 한국 이스라엘 학회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